자, 일단 숙제부터 다 펴놔라. 쌤이 안 해도 된다고 한 그 타이밍이 이미 한 80% 정도 되어 있을 때 쌤이 그러시고 그래서 억울하냐? 알고 있어요. 네 공부인데? 그러면 숙제를 내주지 말까? 다수가?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자, 다 펴봐. 그죠. 모의고사. 최종 문제 있어. 이미 다 했을 뭐라고? 아니 뭘 하고 왜 하냐고. 62까지였는데 얘는 왜안 돼? 여기는 왜 안 돼? 62까지. 여기는 안 돼. 여기가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40에서 62까지 풀기였는데 내가 파트 몇만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가 먼저 봐. 파트를 뭐 몇만 하기 이런 말 있냐 없냐. 아, 요 번호. 아, 오케이. 요 번호는 이해했고. 근데 채점 같은 경우는 다 해와야 된다. 채점은 어차피 답지가 맨 뒤에 있잖아. 알겠지? 여기에서 적은 거는 여기는 빼고 얘가 알아서. 알겠지? 봐봐. 현준. 아, 뭐야, 이 자식들아. 자, 그다음에 시연이는 오늘 받았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준이. 이거. 중간은 어디? 방금 중간? 여기서는 whether가 들어가야 되고 왜 그러냐면 5월 날씨 바로 뒤에 나오면 whether 5월 날씨 맨 뒤에 붙으면은 둘 다 가능한데 바로 앞에 붙을 때는 whether가 나와. 중3 때 나오잖아. 좋아. 프로페셔널은 저거까지 잘해야지. 네가 먼저 말했잖아. 그 같은 거. 원래 내 말은 그. 생들 했고. 역시야. 일단 채점 못한 부분은 오늘 좀 완료를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진도부터 나가겠지. 어디 할 차례인가? 24번 할 차례냐? 32에서 33번 한 요 정도까지가 오늘 목표예요. 오늘 진도.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빡빡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이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때는 물론 이제 직독직해를 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직독직해와 구분 분석은 니네가 조금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요. 직독직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구분 분석, 직독직해, 자습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 우리가 이제 자습서를 줬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갖고 예습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습서나 이런 거에 안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특히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너네는 그런 거 위주로 필기하고 기본적인 어떤 독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니네가 좀 학습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24번부터 자, 첫 문장에서 think로 시작하고 있거든? 이거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생각해봐라, 뭐 가정해봐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아니면은 뭐 만약에로 시작하는 거야. if 단어를 줘갖고 보통. 그래서 뭐 만약에 초반 첫 문장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시리즈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if로 시작하는 말이 나온다거나 이렇다면은 얘네들은 결국엔 뭐다? 예시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로 시작한다. 알겠지? 그럼 예시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주제는 어디에 나올 가능성이 높냐? 주제가 중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주제가 중후반에 나오는 류의 글은 보통 시험에 뭐로 나오냐? 빈칸으로 잘 나와. 빈칸. 그래서 그 주제 부분의 빈칸을 뚫는 거야. 알겠니? 일단 이 기본 틀을 먼저 보고 한번 가볼게. 자, 보면은 첫 문장에 think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보래.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You bought. 너가 구매한 뭔가에 대해서. 너가 구매했는데 뭘 구매했냐? That you never ended up using. end up ing는 결국 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인데 never 붙었으니까 결코 너가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너가 구매한 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사실 벌써 나왔거든?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사놓고 안 쓴 물건. 이게 소재겠지. 됐어? 자, 그럼 소재 한번 바로 작성해 볼게. 글의 소재는 무엇이야? 구매하고 안 쓴 물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네. 됐죠? 이어서 볼게. item of clothing. 옷 한 벌이랍니다. You never ended up wear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너가 결국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뭐 옷 한 벌? 이럴 수도 있고 a book you never read? 너가 절대로 읽지 않았던 뭐 그런 책?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어떤 뭐 전자기기? That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그러니까 박스에서 그것을 한 번도 뭔가 꺼내보지도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전자장치?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거 내용은 뭐야? 다 예시예요. 예시.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시. 즉 앞에서 말한 너가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예시들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글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안 중요하니까. It is estimated. 자, 추정된답니다. 대절 이하가. 호주 사람들만 spend on,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균 108억 호주 달러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99억 9천 미국 달러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쓴답니다. Every year, 매년마다.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on goods, 상품들에다가 쓴다라는 거야. 어떤 상품이냐? They do not use.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품들에다가. 됐어?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그렇지? More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ies and roads 라고 나왔는데 대학과 도로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부의 토탈 그런 지불이 되는 거겠네요. 됐어요? 여기서의 spending은 그러면은 분사라기보다는 그냥 지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총 지출을 넘는 금액이래.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심하다는 거야.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그냥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호주를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한 거지. 호주 사람들은 어떻다? 얘네가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그 이제 대학이나 도로에다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 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 결국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평균 1250 호주 달러랍니다. 약 1156 미국 달러라는데 각 가구당 그렇답니다. 그러면 1156 미국 달러니까 우리가 공 3개 붙이면 대충 한 120만 원 되겠지. 그치?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가구당이야. 각각 가구당 120만 원 정도를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얼마? 1년 동안. 됐죠? 자, all the things we buy.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인데 어떤 물건이냐? 또 대절 나온다.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sit 다음에 ing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ing는 그냥 분사구문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지를 끌어모은 채로 그리고 나서 그저 거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산 모든 물건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샀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어디다 짱 박아두겠지. 그럼 짱 박아두면 어떻게 돼? 여기에 먼지만 쌓일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사놓고 안 쓰는 모든 물건들은 이 말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물건들은 are waste. 대놓고 말하고 했죠? 낭비라고요. 됐어? 이 낭비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단어다. 내용상으로는. 알겠지? 내용상으로는 낭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낭비냐? 즉, a waste of money, 돈 낭비고요.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고요. and waste in the sense of pure rubbish랍니다. 그리고 순전히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낭비라는 거예요. in the sense of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거든. 뭐뭐라는 점에서. 됐어요? rubbish라는 건 쓸모없는 물건, 잡동사니고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순전히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낭비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거는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옷 아닐까? 옷, 그렇지 않냐? 옷 이렇게 사놓고 짱 박아두고 이제 잘 안 입게 되고 이제 좀 뭐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당근마켓에 팔든지. 근데 이제 사실 좀 귀찮아서도 있고 뭐 언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좀 짱 박아두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말을 하는 거겠지. 쌤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이,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물건까지는 아니고 자주는 안 쓰고 있는 게 이제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샀는데요. 그걸 내가 한 30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 예전에. 근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뭐 낭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자면 작가이 뭐 어쩌고 얘가 observe 하듯이 observe라는 단어가 얘들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찰하다 준수하다가 아니라 말하다 의미가 있어. 자, 작가인 뭐 토알버 하밀턴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the difference 차이는 between the stuff we buy and what we use. 우리가 구매한 물건과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is waste다. 낭비다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이라는 거는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뺀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빼라고.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100개를 샀는데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는 90개야. 그럼 남는 게 10개잖아. 10개. 그래서 이 10개에 해당되는 게 더 differenc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 10개는 뭐야? 낭비지 않아. 됐어요? 그래서 waste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러고 끝났어. 내용 끝났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명확한 주제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주 명확한 주제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주제에 가까운 거는 요 놈이에요. 그나마 가까운 거. 됐어? 여기가 그나마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구체적인 사례로 얘는 인용한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그나마 주제에 가까운 녀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얘를 갖고 그럼 빈칸 문제를 낼 수 있는가? 만약 낼 거라면 얘를 그대로 내면은 안 되겠지. 여기 뒷내용을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든가 해야겠지. 그래서 사실 빈칸으로는 그렇게 적합한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나 이런 걸로 낼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거든. 설명문이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쪽도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 그러면은 24번 질문 갖다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내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대입하기, 대입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이야.
근데 24번이니까 기존에 제목 문제로 나왔었겠지. 그러면은 주제나 요지 쪽으로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요약이야. 그래서 이 글을 요약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낭비적인 행위다라는 내용이 결국 이 글의 요약문일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글의 요약된 버전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대입하기나 요약.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출제할 게 아니라면요,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법 뭐 이런 걸로 출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어법적 포인트를 본다 하더라도요, 어법적 포인트 볼 게 없어요. 어법 포인트가 없어. 뭐 여기서 뭐 이런 거, 뭐 기껏 해봐야 뭐 씩 이런 거, 스위치 뭐 이런 거, 뭐 요 정도 말고는 어법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대입하기나 요약으로 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됐니? 내용 다 정리됐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경우는 보통 주제 쪽으로 문제를 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그 이제 주제나 이런 쪽은 명확한 주제문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주제문만 우리가 잘 찾으면은 정답을 고르기가 쉽거든. 근데 얘는 명확한 주제문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이 오히려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24번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9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도 글 초안부를 보고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 소재 파악을 먼저 해야 돼. 방금 전에도 첫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먼저 파악했지. 안 쓰는 물건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구매해놓고 안 쓰는 물건이라는 소재를 파악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제나 요약을 잡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초반부를 보고 우리가 글의 소재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파악해보자고. 자, 보겠습니다. 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자, 보통 정확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방법이 어떤 거냐?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라고 나온 거 보니까 요 녀석이 소재겠네. 됐어? 바로 뭡니까? 악기야.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올바른 정확한 방법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자,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냐? To begin with,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지침은 뭐냐면 바로 대절이랍니다. 여기는 빈칸으로 되기 좋죠. 여기는 빈칸으로 되기 좋다. 됐어? 빈칸 내용이 뭘까? 대절 내용이 That they are not toys.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That they must be looked after. 그것들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거야. 돌봐줘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선순위를 말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필자는 소재,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악기. 근데 악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악기를 제대로 잡고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일단 이 악기라는 게 장난감이 아니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악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야, 그거 장난감 아니야. 그거 잘 관리해야 돼.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지? 됐지? 자, 이어서 볼게.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에 가깝거든. 여기가.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빨간색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빨간색 내용이 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 네가 악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거라며.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아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뭐 말인지?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내용을 볼게. 허락해주래. 아이들에게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 To explore. 탐험할 시간을 주라는 거야.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그 악기를 핸들링 해보고 다뤄보고 playing 연주하는 것의 방법을 탐구할 시간을 주라는 거야. 그걸 허락해 주라고. For themselves 직접 그들 스스로라는 뜻이지. Before showing them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라고 나오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일단 과정을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애들한테 이거를 알려주지 말라는 거야. 됐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악기 이제 잡는 법이라고 할게요. 악기 잡는 법 그리고 연주법이 되겠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말라는 거야. 가르침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하게 하라고. 스스로. 됐어? 중요한 건 뭐라? 스스로 터득하게 하라는 거야. 됐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스스로 터득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장난감이 아니라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이어서 나온 게 뭐야? 보여주기 전에 그 악기 연주법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 지들이 악기를 다뤄보고 지들이 연주해보고 이거를 지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됐어? 이럴 기회를 먼저 주라고 한 거잖아. 됐죠? 이어서 볼게.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sounds.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는다는 게 뭐야? 요거잖아. 요거.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요 내용이. 됐어? 즉 애들이 여기까지네. 애들이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이거 어떻게 소리 내는 거지? 어떻게 잡는 거지? 이거를 안 알려주고 지들이 직접 그 방법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찾게 하는 것은 뭐다?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 필자는 뭘 말하고 있어? 악기를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 내용이 어떤 거야? 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 이 말 자체가 뭐라고? 이 말 자체가 악기를 스스로 터득해 보는 것이라고 됐어? 근데 이 터득해 보는 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됐어? 계속 필자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An important stage of musical exploration. 음악적 탐구의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볼게요. Correct playing. 올바른 연주는 comes from. 자, 뭐에서 나오냐면 the desire. 욕구에서 나온대. 어떤 욕구냐? 투부정사 하고자 하는 욕구야. 투부정사가 좀 길거든? 잘 따라와봐. To find. 찾고자 하는 욕구야.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가장 적절한 음질이겠죠. 됐어요? 가장 적합한 음질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이니까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가 되겠지. 됐어?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온다는 거야. So that 자,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with control은 통제하에 있다는 거겠죠. 통제를 하면서니까 잘 다룬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다루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이요. 자, 내용 한번 다시 볼게.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어떤 악기를 줬어. 막 플룻 같은 걸 줬어. 근데 여기서 혹시 플룻 연주해본 사람이 있냐? 아마 없을 거야. 아마도. 있으면은 있어도 가만히 있어. 어쨌든 나도 안 해봤어. 근데 플룻을 잡았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봐 이런 이제 자세를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리코더처럼 잡아보고 단수 불듯이도 해보고 별 생쇼 다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애가 직접 즉 학습자가 직접 터득하게 한번 시켜보라는 거야. 그 내용이 나왔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막 하다 보면 잘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이걸 연주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지 않겠냐? 어떻게든 좀 올바른 소리를 내고 싶다. 당연히 이 욕구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연주를 잘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뭐야? Correct playing. 됐어? 올바른 연주라는 거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뭐 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냐고. 이게 어떻게 불어야 음질이 좀 좋지? 어떻게 내가 자세를 잡아야 제일 편하면서도 잘 연주를 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정확한 연주라는 거야. 즉 얘네가 있어야만 정확한 연주가 나온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우리가 왜 나도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저기 뭐였지? 바이올린이었나? 잠깐만
이게 바이올린이죠? 여기다 끼고 이게 바이올린 맞지? 첼로가 큰 거지? 아, 나 악기 잘 몰라서. 자, 아무튼간 그 바이올린 뭐 영재 해갖고 이제 나왔어. 그건 꼬마애가 9살이야 9살. 근데 걔가 이제 3살인가부터 바이올린을 했대. 3살인가부터. 근데 이제 이 조그만한 이제 여자애가 막 이렇게 잡고 띠리리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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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 음악 유명한 거 있잖아. 내 이름을 모르는데 아무튼 그걸 막 연주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바이올린은 굳이 이렇게 잡아야 되지? 나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니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 이러고 담 걸리겠어 이러다가 이러고 치니까 그냥 이러고 잡고 치면 안 되나? 기타 잡듯이 이러고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잡아야 뭔가 뭐 이제 격한 연주를 할 때 뭐 이제 자세가 편하다든가 아니면 뭐 소리가 잘 나온다든가 뭐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간 올바른 연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이어서 한번 볼게.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악기와 음악이 become more complex, 더 복잡해짐에 따라 복잡해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여기서도 어휘가 좀 중요해. complex, 복잡해진다. 이 복잡한이라는 말 자체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반의어 관계로 내기 또 좋잖아, 그렇지? 복잡하다는 건 얘들아 여기서 나쁜 말이 아니다. 좋은 말이야. 플러스야, 플러스. 여기서 컴플렉스는 왜 플러스인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저기 시연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인데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게임으로 한번 비교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을 처음 해, 롤을 처음 해. 그럼 내가 게임을 처음 왔는데 이거에 대해 뭐 알겠냐?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으니까 뭐해? 그냥 아무거나 막 대충 클릭해보고 뭐 QWR 대충 눌러보고 그냥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지? 근데 이 상태에서 올바른 게임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올바른 게임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처음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막 알려줘. 무슨 참고로 우리 와이프는 롤을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롤에 대해서 막 알려준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탑미드 뭐 바텀이 있는데 여기서 어쩌고 CS를 잘 먹어야 되고 막 별 설명을 다 해. 그걸 얘가 어떻게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부딪혀 봐야 돼, 직접.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궁금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물어볼 수 있겠지.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자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아? 어떻게 해야 뭐 더 잘할 수 있어? 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학습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식이 하나둘씩 쌓여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지식이 하나씩 쌓여가. 얘들아, 지식이 쌓여간다는 건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글에서는. 이해되지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악기와 음악이 더 복잡해지면서 뒷내용은 뭐가 될까? 연주를 뭐 더 잘하게 된다.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지. 오케이? 이해돼? 뒷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라고 나왔어. 알맞은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게 becomes increasingly relevant 하게 된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relevant 하게 된다.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즉 스스로 터득하게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터득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기겠어? 궁금증이 생겨. 어떤 궁금증이 생겨?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연주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이 본문에서는 그걸 욕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욕구. 됐어요? 즉 연주를 잘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과정에서. 됐어? 이게 발생한 거야. 됐지?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면, 아니 내가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이 궁금증이 안 생기겠지. 그렇지? 내가 정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이제 복잡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잡해져 간다. 자, 여기서 복잡함의 의미는 결국엔 무엇이냐? 얘를 패러프레이징하면
복잡한 의미가 뭐야? 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악기에 대해라고 할게요. 악기와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왔냐? 음악이라고 나왔죠. 그냥 악기와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악기와 음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 됐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복잡해진다는 건 뭐라고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이라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케이?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알맞은 기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야. 이게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뭐가 의미가 있어진다? 이제 알맞은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어진다고. 처음부터 알맞은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기 잡는 법, 연주법 이게 뭐야? 악기 잡는 법, 연주법이 이거잖아. 이거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익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얘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익히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시험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은 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24번이랑은 좀 달라. 24번은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왔는데 주제가 좀 뭐랄까 아주 직접적이진 않았어요. 그 주제문만 보고 우리가 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랑 마지막 내용이 겹치는 거죠. 요거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라는 요 말이 지금 뭐랑 겹치는 거야? 앞에서 말했던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요 문장 있죠. 요거랑 겹치는 거예요. 요거랑. 됐어? 요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됐죠?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익히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게 왜 의미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됐어? 이 과정 때문에. 됐지?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가? 얘는 순서나 삽입으로 내도 돼. 순서나 삽입으로. 왜냐면 지금 순서가 어떻게 가고 있어?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고 있어. 결론 먼저 말했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의미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재진술해주는 내용이야. 됐어?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3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다. 자, 순서를 만약 3단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과정 단계, 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 이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나 여기쯤에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파인딩 부분 여기쯤에서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한번 끊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서에 관련된 문제를 낼 수 있어. as 앞에서 한번 끊고 finding 앞에서 한번 끊고 됐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을 수 있겠다.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고 아니면은 삽입 문제로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연결사나 대명사나 이런 게 뭐 눈에 띄는 건 없기 때문에 삽입 문제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순서 정도로는 출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당연히 대입파악으로 출제할 수 있어. 대입파악은 뭔데? 첫 문장이야, 첫 문장. 아니, 첫 두 문장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국 뭐야? 처음부터 악기 잡는 법 그리고 연주법을 가르쳐주지 말아라 라고 주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학습자가 악기에 대해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라 라고 주제를 말할 수도 있고 됐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고 요약으로 만들 수도 있어. 요약으로 만들 때는 얘랑 이유를 함께 말하면 돼. 이유를 함께. 이유가 뭐였는데? 이 궁금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서야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악기에 대해 궁금증이 먼저 그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학습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익혀보고 그게 이제 지식이 쌓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거를 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길게 우리가 요약문을 완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대입파악도 괜찮고 요약으로 내기도 괜찮고 순서로 내기도 괜찮고 빈칸도 괜찮아. 아까 빈칸 초반에 여기 낼 수 있다고 했었죠. 심지어 마지막 부분도 빈칸으로 낼 수 있어요. 여기도 빈칸으로 낼 수 있어.
컴플렉스 하다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이 컴플렉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뒤에 빈칸 내용을 정확하게 풀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 낼 수도 있어. 여기 컴플렉스 가지고 내고 다른 거에다가 밑줄 뭐 4개 쳐서 흐름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은 선택형 어휘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29번 지문은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부분 학습할 때 좀 주의해라. 됐지? 자 넘어갈게. 30번. 건이 졸리냐? 방금 전에 좋은 거 같은데. 그만 알지. 여기 다 지워도 되지? 다 지운다? 또 30번 보겠습니다. 또 첫 문장부터 볼게. 첫 두 문장 중요하지?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자, 기본적인 어떤 것의 가격이 drops greatly. 크게 하락할 때 the whole world can change. 온 세상이 바뀔 수 있대요. 자, 첫 문장을 봤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필수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 그치? 자, 일단 소재를 지금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다운되면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변화가 좋은 쪽의 변화인지 나쁜 쪽의 변화인지는 아직은 몰라. 모르지. 이건 아직 내용을 안 봤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도입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뒷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 근데 뒷내용에 consider 나와 있죠. consider가 뭐야? 뭐를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라는 말이겠지.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생각해봐라 시리즈나 if 나오면 뭐라고? 아까 말했잖아. 생각해봐라 또는 if 이거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예시라고 했잖아. 예시. 됐어? 여기가 예시 시작인 거야. 여기가. 됐어? 그러면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예시 나오기 전 문장이 보통은 주제야. 됐어? 팁을 주자면.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 됐어? 근데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주제문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여기가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이다 라는 것 뿐이야. 소재를 제시했잖아. 기본적인 것의 가격이 다운되면은 뭔가 세상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뭐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명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시를 보면서 뭘 파악해야 돼? 세상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건데 이제 이쪽으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조명을 고려해봐라. Chances are that이라는 요 표현은 그냥 부문적으로 중요하거든. 부문적으로 요거는 너네가 그냥 좀 익혀뒀으면 좋겠다. 아마 주어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그냥 chances are that 어떻게 해석하라고?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내가 여기다 따로 쓸게. chances are that. that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chances are that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아마도 너는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거랍니다.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어떠한 유형의 인공 조명 아래에서 읽고 있을 거래. 요거 지금 요거. 됐어요? 우리 지금 조명. Moreover, 게다가 you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never thought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래. 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about 전치사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 지금 whether 저를 쓴 거다. 알겠지? 뭐 별거는 아닌데 여기에서 if는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서는 whether만 가능해요. 별거 아닌데 넘어갈게.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독서를 위해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was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는 거야. 왜? 당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fundamental의 의미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였잖아. 기본적인. 그렇지? 그럼 여기서의 맥락상으로는 사실상 맥락적으로는 당연한이야. 당연한.
또는 생활에서 필수적.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펀더멘털의 의미는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necessary의 의미에 가까워. necessary.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떤 거. 됐어?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써볼게. inevitable 이런 단어가 있어. inevitable. inevitable이 뭘까? 혹시 아는 사람?